자, 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우리 국민건강증진법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 2문제 정도는 꼭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한 문제는 아니고 2문제 정도. 자, 일단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자, 7조 광고 금지. 자, 광고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술 광고 못하게 되어 있고, 담배 광고도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라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꼭 그래요. 저 술 광고 텔레비에서 봤는데요. 분명히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10시 이후에, 밤 10시 이후에는 술 광고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보기 때문에 이제 금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 모두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주운동. 우리나라는 술을 금주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주운동, 그래서 그거예요. 혹시 술병에 경고 문구 보셨을 겁니다. 지나친 음주는 뭐 태아에게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경고 문구를 붙일 수 있는 알코올 도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 자리에서 외워두세요. 1도 이상이요. 1도 이상이면 경고 문구가 붙게 되어 있다. 자, 그럼 이제 금연을 위한 조치가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담배 자동 판매기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좀 못 봤는데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정한 장소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정한 장소가 어떤 건데,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19세 미만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에 거기에 자동 판매기가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고요. 자동 판매기에 돈만 딱 집어넣으면 담배가 나오느냐? 그럼 큰일 나겠죠. 거기에 주민등록증 같은 성인 인증장치가 들어가야 돼. 돈도 넣고 성인 인증장치 집어넣으면 이제 담배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경고 문구. 우리 담배값에 보면 끔찍한 그림 많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자, 담배값이 있으면 100분의 50. 100분의 50이 되나요? 하여튼 100분의 50 안에 그림도 있고 경고 글도 있어야 돼요. 100분의 50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100분의 30이요. 100분의 30 정도는 그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그림은 너무 혐오스럽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림은, 담배값에 있는 그림은 그렇게 혐오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목에 구멍을 뚫었는데 약간 틀었어. 약간 선정적인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의 담배값은 굉장히 끔찍한 그림들이 많은데, 하여튼 이거는 법에 너무 혐오스럽지 않아야 된다라는 문구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은 그냥 100분의 30 그림, 100분의 50 그림 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앞면, 뒷면, 옆면에 경고문이 있을 겁니다. 위아래만 없다. 기억하시면 되고, 또 하나 금연을 위한 조치에서 가장 큰 거는 금연구역이요. 그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인 곳이 24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외워야 될까요, 말까요? 네, 시험에 나와요. 근데 외우지 않아도 그냥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가면 담배 피면 안 되죠. 또는 뭐 국회에 가서 담배 피면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병원에 가도 안 될 거고,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건물 안에서 안 되죠. 그럼 운동장은요? 운동장에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학교는 건물 안에서만 안 돼요. 그래서 운동장에서는 뭐 가능하구나 하시면 되고요.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학원도 1000제곱미터 이상의 학원은 안 되는데, 혹시 초등학교나 중학교 근처에 가면 조그만 학원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학교 교과 교습 학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학원에서는 면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 말고도 몇몇 군데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건교육이요. 우리 건강증진하면 꼭 필요한 게 보건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건교육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더불어서 보건교육사 얘기도 나올 건데, 그거 조금 이따가 훑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영양조사라고 해서 이게 조금 문제가 많은데, 예전에는 3년에 한 번씩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집에 3년에 한 번씩이라고 옛날 답을 다른 경우가 많아. 근데 이거 바뀐 지 꽤나 됐거든요. 매년 합니다. 매년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 네, 이러한 모든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국민건강증진 기금이 나옵니다. 물론 담배값에서 그중에서 얼마를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을 어디다 쓰는데, 그 사용 방법, 사용 장소, 사용처 이런 곳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정의 부분. 이 중에 1번 국민건강증진 사업.
이건 아무래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 사업이 아닌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모두 5개입니다. 옆에 가시면 보건교육, 그다음에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건강생활 실천. 외우기 힘들죠. 그런데 외우시는 게 좋아. 자,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게 건강관리라고 보시면 되고, 자, 뜻풀이도 해놨습니다. 밑에 보건교육.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 아, 보건교육은 강제로 목에다 줄을 끼고 강제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보건교육 듣고 나서 나 하고 싶어 라고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게 보건교육이구나 하시면 되고, 자, 영양 개선은 영양으로 건강을 개선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영양 관리 아니야. 영양으로 그러니까 영양으로 건강을 개선하는 거니까 영양 개선, 그렇죠? 그럼 이제 건강 관리 마지막에 들어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건강 관리라고 하는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6조 건강생활의 지원입니다. 자, 이거는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자,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이거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친구, 물론 청첩장이 나와야 돼. 여기 좀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청첩장 갖고, 그다음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손잡고 보건소에 가서 우리 결혼해도 되나요? 라고 하면 검사해 줍니다. 검사를 해서 혹시라도 이런 질환이 나오면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그럼 무슨 질환인데요? 그게 좀 궁금할 겁니다. 자, 밑에 박스. 거기 보시면 시행규칙 3조에 보이시죠? 동그라미 1번 밑에 1번입니다.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 질환이요. 두 번째, 혼인 당사자 또는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 자녀에게 유전되는 전염성이래, 또는 유전되는 유전성이래. 그러면 애기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결혼하지 말아라. 혹시 하더라도 2세는 낳지 말아라 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전부 다 무료로 검사해 준다는 거지. 그다음 7조입니다. 광고의 금지. 자, 광고 금지 누가 한대요? 자, 1번 보세요. 누가 한대? 그렇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것 같죠?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슨 광고에 대해서 못하게 하냐면 동그라미 2번 밑에 1번. 자, 주류 광고 못하게 돼 있습니다. 2번 의학,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기법 또는 신명술 광고 못하게끔 돼 있고요. 3번 그 밖에 광고도 역시 못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치? 자, 그 다음 8조 금연이에요. 자, 1번 보시면 국가 지자체는 국민에게 담배 직접 흡연 또는 간접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간접 흡연이 나쁜지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요새는 이게 나쁘다는 걸 알아서 직접 흡연, 간접 흡연, 그리고 음주는 과다한 음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제가 아까 경고문구 그 얘기했죠. 그겁니다.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그리고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에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된다. 자, 박스. 자, 몇 도예요? 보이시죠?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입니다. 결국 1도 이상의 음료에는 이러한 경고 문구가 다 있어야 된다. 여러분 꼭 그래. 1도 이하도 있나요? 미만도 있나요? 무알콜 음료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경고 문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구조입니다. 아까 자동 판매기, 담배 자동 판매기 요 얘기를 할 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 가운데쯤 보이실 겁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장소에 담배 자동 판매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럼 대통령이 어디라고 정했는데 그게 시행령 15조에 있을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이시죠? 1번 밑에 1번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담배 자동 판매기가. 2번은 지정 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영업장의 내부.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영업장의 외부 실제 이렇게 고칩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 보시면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이요. 흡연실 안에도 담배 자동 판매가 들어가 있을 수 있구나 하시면 되고, 또 오늘 3번이에요. 자,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해서 판매하는 자는 자, 성인 인증 장치를 부착해야 된다. 거기 써 있고, 그 성인 인증 장치는 뭘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그게 시행규칙 5조의 2에 있어요. 자, 1번 보이시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자, 두 번째는 자, 이용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그리고 세 번째, 그 밖에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야 담배가 나온다. 자, 문제는 4번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는 그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인 곳. 그래서 엄청 많습니다. 거기 가시면 26번째, 26번까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얼추 얘기해드린 거 줄만 쳐드릴게. 1번에 국회청사. 자, 2번에 정부, 지자체 청사.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6번 보세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하니까 고등학교까지야. 초등학교, 중학교에 따른 학교. 이때 교사와 운동자 모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고등학교에서 남자애들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폈을 때 이때 교장 선생님이 신고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전부 다 10만 원 이하 과태료 매기니까 학부모들이 막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러니까 그러면 담배를 끊으시든지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냥 교장 선생님들도 다 신고하십니다. 왜냐면 그곳에서 담배 못 피게끔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7번째 보시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다. 고등교육법 하면 대학교를 얘기하는 거고, 대학교는 교사만 담배를 못 핍니다. 운동장에서, 즉 캠퍼스에서는 담배 필 수 있는 구역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8번째 보시면 의료기관, 그리고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주소. 자, 뭐 없어요? 보건진료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없어요. 이런 것들로 헷갈리게 할 수 있으니까 좀 정신 차리셔야 돼. 그리고 어린이집. 당연히 안 되는 거고, 11번에 도서관. 당연히 안 되지. 12번에 어린이 놀이시설.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거기 보시죠. 마지막에 보시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그리고 거기 보면 학교 교과 교습 학원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학교 근처에 조그만 학원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많이 들락날락 거리기 때문에 면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7번에 보시면, 자, 공연장인데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예, 안 됩니다. 결국 299석이 있으면 괜찮구나. 이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네, 22번에 목욕장. 아, 목욕탕에서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었었나 봐. 근데 요새는 필 수 없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럼 23번에 보시면 PC방. 우리가 알고 있는 PC방 안 됩니다. 그리고 25번에 만화대업소. 예전에 만화방에 엄청 담배 많이 폈거든요. 그럼 이제 못 피게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도 보시면 이거는 그거예요. 공동주택. 아파트 얘기를 하는데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누가? 그 세대주 2분의 1이, 세대 2분의 1이 신청을 하면 누구한테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에게, 시군구청장에 신청하면 네,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6번에 1번도 보세요. 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도 또 이걸 하네요.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도 담배 못 핍니다. 그러면 2번에 보시면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도 역시 담배를 못 핀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9조의 2, 자, 이거 경고 문구입니다. 다 담배값, 포장지, 앞면, 뒷면, 옆면에 표시되어 있는 거. 자, 1번 보시면 경고 그림 있습니다. 2번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그다음에 3번의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4번의 다음 항목의 바람성 물질. 이게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요거를 물어보는 게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바람성 물질 종류가 아닌 건 뭐냐 이러면서 1번 나프치라민, 2번 니켈, 3번 엉뚱한 거 이렇게 나온 데 있었거든요. 근데 외우도 그렇고 하여튼 그 다음에부터는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카드문까지 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 자,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는 자, 100분의 50.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경고 그림은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되는 크기여야 된다.
이것도 역시 그려드렸고 3번 거기 두 번째 줄 다만 경고 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11조 보건교육 관장 누가 한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교육을 관장하구나. 그럼 어떤 보건교육인데요? 그게 시행령 17조 보건교육의 내용이 1번부터 7번까지 나오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한 번은 보셔야 돼.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 구강건강, 공중위생, 그리고 건강증진한 체육활동. 그래서 체육학과 나온 사람들한테도 보건교육사 자격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주어질 수 있는 거죠. 자, 보건교육사 자격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줍니다.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솔직히 1급, 2급, 3급이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보건교육사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 근데 이 중에서, 자, 동그라미 4번,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돼. 그럼 나머지 2급, 3급은요? 이건 그냥 협회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면, 아, 나 3급 자격증 받았어. 2급 자격증 받았어. 이제 이거는 국가에서 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협회에서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6조입니다. 국민역량조사.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 3개에 대해서 조사하네. 건강상태, 식품 섭취, 식생활조사. 요 3개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자, 뒤에 가시면 박스가 있을 겁니다. 시행령 19조. 자, 얼마나 자주 한대요? 매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년 실시한다. 자, 그 다음에 18조 구강건강 사업이요. 이것도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나 싶기도 해. 자, 뭐가 구강건강 사업이냐면 1번 교육사업, 항상 교육사업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우리나라에 불소 넣고 있을까요? 안 넣을까요? 네, 서울은 안 나요. 근데 지방에 몇 군데는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근데 불소를 넣으면 이제 이거 치아오식증이 예방되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요것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 식물도 죽고, 물고기도 죽을 확률이 높대요. 누에꼬치 같은 건 당연히 죽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넣더라도 이게 좀 농도가 세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예, 치아가 까맣게 타고, 이게 뭐 하여튼 좀 치아가 좀 안 좋아지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도를 좀 조정합니다. 물론 WHO는 1ppm을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이 1ppm을 집어넣으면 이게 또 치아의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0.6 내지는 0.8 정도로 불소를 농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0.8, 때로는 0.6. 그래서 우리는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세 번째 보시면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또 있죠. 충치 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사업. 네, 불소용의 양치 사업.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19조 요거 나왔었습니다. 자, 요거 동그라미 2번. 자, 시군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결국 여기 1번부터 6번까지는 보건소에서 하는, 네, 건강증진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냥 대놓고 나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증진 사업이 아닌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대놓고 나오거든요. 자, 1번에 보건교육, 3번에 구강건강관리, 그 다음에 5번에 지역사회 보건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그리고 4번도 보시면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네, 요게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증진 사업. 자, 돈 얘기가 나옵니다. 22조 기금의 설치 누가 한대요?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 그 기금을 설치한다라고 돼 있고 어디에서 부과하냐면 담배값이죠. 그래서 뒤로 가시면 관련 20개피당 841원. 한 갑에 20개피가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841원의 건강증진 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한 갑을 팔았어. 841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보낸다는 거죠. 전자담배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돈 액수를 외워야 되나요? 설마 안 나오겠지. 이것도 외우기도 그렇고 그냥 외우지 맙시다. 만약에 나오면 틀려버립시다. 자, 그런데 25조 기금예산 이건 좀 알아둡시다. 이거 좀 시험 종종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모은 돈을 이런 데만 써야 된대요.
1번 보시면 금연교육의 광고, 흡연 피해 및 흡연 피해자 지원 등 건강관리 사업에 요돈 쓸 거고요. 2번에 보시면 건강생활 지원 사업. 아까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 손잡고 보건소에 가서 우리 결혼해도 돼요 라고 검사해 주는 거. 이거 다 이 돈으로 쓴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4번째 보건 통계 작성하는 데도 요 돈 쓸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째 국민 영양 관리 사업. 아까 매년 조사하는 거 다 요 돈으로 한답니다. 구강 건강 관리 사업도 그렇고 8번 요게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관리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때 요 돈 쓴답니다. 자, 그리고 박스 안에 시행령 30조도 보시면 만성태행성 질환 관리 사업 할 때도 요 돈 쓸 거고요.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 사업에도 그렇고 4번에 금연 환경 조성 사업에도 요 돈을 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2문제이긴 하지만 좀 많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공무원 할 때도 이거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깊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희영이었습니다.